오늘의 메인 기획, 바쁜 현대인을 위한 초간편, 초스피드 신고법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여러 건의 소득을 관리해야 하는 프리랜서나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더 공감하실 텐데요. 어디서 얼마를 벌었는지 하나하나 정리하고 신고서에 일일이 입력하는 과정, 생각보다 실수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과정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내 소득과 세금 정보를 미리 정리해서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모두 채움 서비스 덕분인데요. 여러분은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이 국세청이 미리 작성해둔 내용을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편하죠? 그렇다면 이 똑똑한 서비스 과연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단순 경비율이라는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재료비나 월세 같은 비용이 들죠. 보통은 이걸 일일이 영수증을 모아서 계산해야 하는데 규모가 작은 사장님들은 국세청이 이 정도 벌었으면 이만큼은 장사 미천으로 썼겠거니 하고 미리 딱 정해둔 비율로 대신 계산해 주는 거예요. 복잡한 계산 과정을 줄여주는 셈이죠. 다음은 프로 투잡러 직장인들입니다. 평일엔 회사 다니고 주말엔 배달 알바 하거나 퇴근 후엔 유튜브나 블로그로 용돈벌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보너스 수입도 국세청에서 이미 다 알고 정보를 채워뒀습니다. 여기에 주택 임대소득이 있거나 연금을 받는 분들까지 소득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분들이라면 모두 이 서비스의 주인공입니다. 나 요즘 유튜브 수익이 꽤 되는데 나도 되나?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국세청에서 온 안내문을 확인해 보세요. 모두 채움, 이 네 글자가 적혀 있다면 확실한 대상자입니다. 구체적인 매출 기준도 살펴볼까요? 도소매업은 6천만 원, 음식점이나 제조업은 3,600만 원, 임대업이나 서비스업은 2,400만 원 이하라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 채움 서비스 이용 방법도 간단한데요.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만 누르면 귀하는 모두 채움 대상자입니다 라는 반가운 안내가 뜹니다. 여기서 신고하기를 누르고 조회 버튼 한 번이면 끝! 내 소득부터 내야 할 세금 혹은 돌려받을 환급금까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떻게 개인별 맞춤 신고서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국세청이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득 정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연말정산 자료로 신고되고 프리랜서나 배달, 강의 등은 지급자가 원천징수 형태로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여기에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등 사업 관련 매출 정보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다만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확인은 꼭 직접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더 쉽고 더 빨라진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채움 서비스와 함께 간편하게 마무리해보세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낮은 금리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 대출. 참 든든한 지원군이죠. 그런데 이 대출금이 국민의 세금과 국가의 보증이 들어간 공적 자금이라는 점 혹시 잊고 계시진 않았나요? 사업자 대출은 말 그대로 사업을 위한 자금입니다. 직원 급여나 임대료, 장비 구매나 매장 확장처럼 사업장에 쓰는 건 당연히 정상인데요. 하지만 이 돈으로 주택을 사거나 개인 생활비로 충당했다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 사업자 대출 용도의 유용에 속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약속과 다른 곳에 돈을 썼다는 건데요. 현재 국세청은 이런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 중입니다. 사업자 대출 용도에 유용한 경우 대출 관련 탈세뿐만 아니라 사업자 전반에 대한 세무 검증을 올해 하반기부터 집중 검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검증에 앞서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잦은 시정 기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딱 3단계입니다. 갚고, 수정하고, 소명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갚기입니다. 사업과 관계없이 쓴 대출금은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정 신고입니다. 잘못된 세금 신고를 바로 잡는 단계인데요.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대출의 이자나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셨다면 이를 제외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 6월 30일까지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이전 대출건으로 세금을 덜 냈다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2025년 대출건은 이번 5월 정기 신고 때 해당 이자 비용을 제외해 올바르게 반영해서 정기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소명입니다. 잦은 시정 소명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면 매매 계약서를, 대출을 갚았다면 상환 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이때 갚은 돈이 어디서 났는지 자금 출처 증빙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즉 대출 상환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어야 전수검증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서류는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요. 수정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주택을 구입한 것만 잦은 시정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닙니다. 집을 안 샀더라도 생활비, 주식, 코인 등 사업 외의 용도로 썼다면 무조건 시정 대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업자 대출로 집을 샀으나 이자 비용을 세무상 경비 처리하지 않았는데 잦은 시정과 상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세무상 문제가 없더라도 대출금을 용도 외로 썼다면 대출을 상환하고 잦은 시정 소명서를 제출하셔야 전수검증 제외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세 번째, 소명서는 어떻게 작성하죠? 라는 질문인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사업자 대출 잦은 시정 소명서인데요. 사업자 대출을 받은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디에 썼는지와 어떤 돈으로 갚았는지를 상세히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명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직한 신고가 사장님의 소중한 사업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